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이 거짓말. 뭐냐면 추미애는 강성 지지층, 개딸들한테 인기가 있고, 또 명심이 추미애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추미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라고 할까, 뭐 중도라 그런 쪽에서 싫어한다, 그런 것들. 여러분 진짜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 요번에 추미애를 뽑지 않은 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당심에 대한 배반만이 아니에요. 나는 황당한 게 뭐냐면, 지금 보수 언론들도 그렇고 다 추미애를 어떻게 프레임을 씌워버렸냐면, 추미애는 강성이야. 너무 강성이어서 민주당의 그냥 지지자들, 민주당 안에서만 추미애를 지지하는 거야. 혹은 민주당의 강성들만 지지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추미애를 싫어해.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 제가 이거는 이번 총선 때 이 말씀을 드렸죠. 이미 말씀을 드렸어. 왜냐면 하남이 원래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딱 반반이에요. 50대 50이에요. 하남이. 근데 하남시, 하남갑, 하남을로 딱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제가 저번에 다 보여드렸는데, 하남갑 같은 경우는 각 동네마다 사실은 그 보수 진보가 딱 나뉘단 말이에요. 근데 보수적인 동네들만 모아가지고 하남갑을 만들었고, 그리고 좀 진보성이 강한 동네들을 모아가지고 하남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하남갑이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걱정했잖아요. 하남갑이 15% 이상 진다니까요. 근데 추장관이 거기 가갖고 이긴 거예요. 그 말은 무슨냐면, 추장관이, 저도 사실은 그 전까지는 추미애는 강성, 아주 민주당 안에서만 인기가 있지 일반 국민들한테는 인기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로 그냥 민주당 안에서만 강성 지지층한테만 인기가 있었으면요, 하남갑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겼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잘못된 편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지난 4월 말에 4월 28일 날 여론조사 꽃 조사가 나온 게 있죠. 여론조사 꽃. 이거를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면 다운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질문들 중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차기 국회의장으로 누가 적합하냐가 나와요. 그런데 추미애가 29.8, 박지원이 5.1, 조동식이 2.4, 정성호가 1.6, 우원식이 1.5죠. 추미애가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인데, 잘 보시면 7개 권역에서 다 이기고요. 연령대 보잖아요. 모든 연령대에서 추미애가 압도적이에요. 다만 70대 이상, 70대 이상에서만 박지원이 추미애보다 0.1% 높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추미애가 다 높아요. 압도적으로. 우원식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 더불어민주당에서 52.7 나오죠. 당내에서는 추미애가 압도적입니다. 조국혁신당 57.2, 진보당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혁신당하고 진보당은 추미애 장관을 절대적으로 지지해. 반면에 국민의힘은요, 1.3이죠. 자꾸 추미애를 비아냥거리는 새끼들 나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특히 장성철 같은 새끼들 방송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힘은 추미애가 되길 원했대. 응? 국민의힘은 오히려 추미애가 되길 원했대.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추미애가 국회의장 돼가지고 국회의장으로서 그냥 권력을 막 행사하면서 막 민주당 그냥 도와주고 막 이렇게 편향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갖고 역풍불길 바랬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추미애가 되길 원했다. 추미애는 보수의 어머니다, 그 지랄 했거든요. 개새끼 지랄하지 말라고 하세요.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1.3%, 1.3. 오히려 박지원이 4.3, 정성호가 3.2예요. 추미애가 제일 낮아요. 1.3. 뭐가 보수의 어머니야. 더 중요한 거, 성향. 진보에서 54 나왔죠. 중도에서는요, 중도에서
29.9가 나왔어요. 압도적이야, 중도에서. 우원식은요, 1.9야. 중도에서 우원식이 1.9고요. 추미애가 29.9라니까요. 진보에서만 54.9가 아니에요. 중도에서 29.9예요. 심지어 보수에서도 9.5. 뒤에 볼까요?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 어느 정도 있다. 압도적이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추미애예요. 그런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1등이 추미애예요. 그 다음이 박지원.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요, 뭘 알 수 있냐면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는 거는 민주당에 있는 강성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일반 국민들도 압도적으로 당연히 추미애지 그랬다니까요. 이게 그냥 민주당의 뭐 명심 그게 아니야. 이재명과 관계없어. 관계없이 진보, 중도, 보수할 거 없이 정치에 관심이 있냐 없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압도적으로 국회의장은 이거 추미애지. 그런 거였다니까요. 이게 당심이었고 이게 민심이었어.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 의원들 100명이 뒤집어버린 거죠. 뒤집어버린 거예요. 물론 누가 뭐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짐작컨대 재선 3선 이상 의원들이 뒤집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민주주의 4.0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민평년, 586 그 세력들, 그들 카르텔이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새끼들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이재명을 오랫동안 무시했던 새끼들 아닙니까? 사실은. 난 그래서 이번 이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으로 이 후보로 결정이 안 나고 우원식한테 밀린 거는 이거는 추미애에 대한 비토를 넘어서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586들의 친문들의 이 비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지 안 할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연임을 할지 안 할지 정확히 몰라요. 연임에 대해서는요, 조금 조사 결과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봤던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임에 대해서는요, 반대가 높아. 51.7. 반대가 높아. 좀 더. 그리고 보면은 전 지역에서도 광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다 반대가 높아요. 연임은 아니지. 그런 마음이 진짜로 있는 것 같아요. 연령대도 민주당에 대해서 가장 지지가 강한 40대, 50대 있잖아요. 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대, 30대, 60, 70이 다 반대가 높고. 재밌는 건 뭐냐? 민주당 76, 조국혁신당 67, 진보당 61. 그냥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연임해야지. 그게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누구하고 같은 편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뒤에가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진보 같은 경우는 성향이 진보인 사람들은 이재명이 연임하는 게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중도는 안 그래. 중도에서는 연임하지 말라. 이게 높아요. 중도에서.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중도에서 추장관만 하더라도 중도에서 추장관이 의장해야지 이게 높거든요. 근데 이재명 연임에 대해서는 실제로 중도에서는 좀 반대가 심한 것 같아.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난 이게 제일 웃겨. 뭐가 제일 웃기냐면 추미애 지지자들, 추미애를 국회의장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83%가 이재명 연임
압도적으로 찬성해. 압도적으로. 박지원을 국회의장으로 찬성한 사람들 56.2%가 이재명의 연임을 찬성해. 근데 여러분, 찐명예라고 하는 정성호 있죠. 정성호 지지자들은요 64%가 반대예요. 조정식 지지자들 56%가 반대하고요. 우원식 지지자들 55%가 반대합니다. 난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상하지 않아요? 조정식하고 그 정성호가 친명 중에 친명이라고 하잖아 지금. 근데 국회의장으로 정성호와 조정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연임을 반대해요. 압도적으로 반대해. 하여간 이 조사의 결과의 의미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찬성하는 사람인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연임하는 걸 욕심으로 보는 거지. 욕심으로. 무슨 연임이야. 왜 권력욕이 팀에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부담 가질 수 있는 게 지방선거. 지방선거가 2026년 6월 3일 날 있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대선이 있는 건데 이 지방선거가 대선 1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을 하면 지방선거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지방선거까지. 물론 저런 지방선거 가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요해. 지방선거 전에 요번에 박찬대가 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민주당이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서 아주 좀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 박찬대가 말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반대했었는데 그 세금 문제는 지방선거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1주택자 종부세 면제해주자고 하는 이 파격적인 아니에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보수에서도 면제는 안 해. 그냥 가만히 두자고 하지. 근데 면제해주자고 했거든요. 주택이 하나인 사람은. 하나이면서 내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 면제해주자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만약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가면은 수도권에서는 엄청나게 민주당한테 우호적인 바람이 불 게 분명합니다. 그런 걸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2026년 6월 달에 그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만약에 지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 대선 나가는데 굉장히 타격을 받죠. 타격을 받아. 그래서 사실 총선도 이겼고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2년 동안 당대표로 또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과연 당대표 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연유도 있어요. 이재명 너무 지쳐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겠다 결정을 하면 이재명 되는 겁니다. 누구도 반대를 할 수가 없어. 그럼 하면 어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당내에서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요번에 추미애 그 당선자를 이렇게 국회의장에서 낙마시키는 거 보니까, 흔드는 거 보니까, 야, 이 분위기가 범상치 않다. 이럴 때는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서 그냥 이 민주당을 컨트롤 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게 아니면 요번에 당대표 선거 때 추미애가 나와도 되는 거죠. 추미애가 나오면 추미애 되는 거예요. 추미애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